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2월의 첫날 또 운수 대통하는 한 달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의 장중 대응 전략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시려면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열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창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똑같은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FOMC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코스피는 이틀, 코스닥 4일 연속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의 여파로 PBR이 낮은 종목의 수급이 몰리며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깊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과 비슷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2.4% 추락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50거래일 만에 700선에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FOMC에서 미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4회 연속 유지 결정입니다. 다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자 뉴욕 증시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린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채워주고 계신데요. 카페24 여전히 75%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각각 34%, 11%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 서플러스 글로벌,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미리 선점해 주시고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 채워가는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 종목들 불주사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당일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저희 깨끗한 나라와 바이넥스는 자세한 리뷰까지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새롭게 지켜볼 밀키트 종목 얘기는 자리 옮겨서 멘토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 아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1월 시장에서 좀 아쉽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나간 한 달은 잘 보내주고 저희는 새로운 한 달의 계획 멘토님과 함께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계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좀 더 기운차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2월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불조사로 2월달 시장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2월은 또 설 연휴도 끼어 있고 저희가 여러모로 다시 한번 구정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가짐 세워보기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큰 걱정 없이 저희는 알려주시는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시장이 힘들어도 계좌는 빨갛게 물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둔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빠르게 지금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이 부분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자, 무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운수대통 윤수림이라고 유튜브에 7글자 검색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 팍스탁 채널 미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은 저희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또 미국에서 올해 첫 FOMC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 좀 정리해 주시는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확정적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파월이 조금 더 12월 회의보다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의견이 시장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멘토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FOMC 굉장히 실망감도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조기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는 3월 달에 조기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가 누구보다 이제 진행이 되길 바랬던 투자들의 이 투자 심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증시의 시간 외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도 시간 외로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의 현물들의 미증시의 지금 종목들의 투심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좀 한 2% 정도 간밤에도 내렸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의 이제 미증시 상위 종목들 최근 들어 상승률이 강했던 종목들이 네. 선반영의 원리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존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이 경계적인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먼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의 여파가 동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포인트는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상치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일부 조정이 나온 종목들, 네. 이미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온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남긴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차트에서 불주사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가장 빠른 패턴이 보여지고 가장 뚜렷한 패턴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불주사가 따끈따끈하게 전일 나타난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네. 자세한 불주사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 우선은 간밤 있었던 미증시 FOMC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그래도 연준은 계속해서 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일축하지 않았나 싶은데 시장은 좀 떡 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월이 조금 더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는 이렇게 미증시에서 기술주 하락이 나오고 최근에 좀 랠리가 이어졌던 만큼 그런 종목들의 매도가
소개가 나오는 와중에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는 수급이 이미 몰렸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불주사 맞은 종목들에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리뷰부터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미리 알려주신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이 불주사 효과가 하루 만에 그냥 멘토님 알려준 당일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목표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오늘 1월 11일 깨끗한 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깨끗한 나라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주시고 나서 이 종목은 한 일주일쯤 뒤에 정말 강한 양봉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 1월 10일에 소개해 주시고 19일 금요일에 장중 한 26%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깨끗한 나라의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의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자, 네. 이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불주사 캔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이후 윗꼬리가 달린 캔들을 일반적으로 불주사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주사 캔들의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나타낸다. 네. 자, 이제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상승 이후에 조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뿐더러 이미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이 발자국을 남기듯이 네. 이 매수를 한 주체 크게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또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럼 저희 그냥 매수했다가는. 손쉽게 따라가면 될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물량을 담은 누군가,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진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 발자국처럼 흔적을 남겼을 때 그 흔적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나타난다. 자, 이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불주사 캔들이 1월 10일 수요일 불주사 캔들이 바로 일봉상 차트에서 깨끗한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 목요일 밀키트 방송에서 제가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종목이 바로 이 깨끗한 나라였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자, 1월 10일 수요일 날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네. 이 몸통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윗꼬리도 나타나 있는 게 흡사 불주사와 같다. 빨간색 불주사와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숨길 수 없는 그쵸. 거래량을 흔적을 남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거래량의 마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은 지금 현재 깨끗한 나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제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1,070억 정도, 네. 1,07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나타냈다. 오. 자, 1,000만 주의 거래량. 자, 그리고 이 종목, 이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3,000원 정도라고 추산을 해봤을 때 네. 1,000만 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총이 한 30%가 몰렸네요. 그렇죠. 시가총액 대비 30% 정도의 거래 대금이 몰렸다라는 건 30% 정도, 지금 1,000억짜리 종목에 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종목이다. 그런 불주사 캔들이 바로 제가 선별한 1월 11일 자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네. 원래였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3거래일의 원칙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3거래 이내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네. 그런 자리에서 불주사 캔들을 선별을 하는데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에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하긴 했으나 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의 템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불주사 캔들이 앞서 발생한 이후 그 다음 불주사 캔들은 이전 거래량과 이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그 이후의 마지막 반등이 이전 거래량을 또 한 번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여기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네네. 장중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 초반부터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명 이 종목은 여기에 상승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맞아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깨끗한 나라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깨끗한 나라도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절대로 허무맹랑하게 높은 수익률만 책정을 드리는 건 아니다. 자, 이 우수대통 멘토들의 멘토, 지금 이 모토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수익을 잘 챙겨가는 것만 해도 항상 앞서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깨끗한 나라는 여기까지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주사가 너무 멘토님이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윗골이 달리고 몸통도 있는 그런 캔들, 그리고 거래량, 앞선 거래량보다 좀 압도적인 거래량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불주사 캔들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3거래일 안에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 5거래일 정도 후에 강한 불주사 수급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중 26%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후 그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너무 추가 상승 얘기를 해주셔서 멘토님 무조건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더 현실적인 저희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 종목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출연하셨을 때 알려주셨던 바이넥스, 저희 그 바이오 의약품 미중 네. 갈등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불주사의 효과다라고 바이넥스가 증명을 한 것 같아요. 네. 당일에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누구보다 따끔하게 효과가 나타났는데 바이넥스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항상 장시작 전의 종목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그쵸. 자, 그리고 그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수상한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종목을 가지고 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바이넥스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는 가장 매력적인 자리는 언제다? 바닥권에서 힘을 모아갔을 때 누가 봐도 수상하게 뚜렷하게 움직이는 그 자리가 가장 수상한 불주사, 네. 가장 매력적인 불주사의 자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근 한 6개월 동안 횡보를 거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래량을 가장 뚜렷하게 발생을 시켰던 적도 없었던 종목이 누가 봐도 2022년 4월 이후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에 역사적인 거래량을 써내린 불주사 캔들의 자리가 제가 화요일 날 바이넥스를 가져온 자리였다. 이렇게 길게 봐도 저 거래량은 정말 숨길 수가 없네요. 네, 이 누가 봐도 수상한 자리인데, 자, 근 2년 동안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을 뛰어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굉장히 조용하게 거래량이 발생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패턴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화요일 날, 이 월요일 날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바이넥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수상하죠. 자, 이 종목을 캐치를 하고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이 바닥권에서 불주사 캔들이 1월 29일 월요일 날 발생을 하고 바로 화요일 밀크트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한 게 바이넥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뭐 미중 갈등, 뭐 지금 CBDC,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CDMO죠. 네, CDMO. 네, 굉장히 이게 사명도 헷갈리다 보니까 네, CDMO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레벨업 구간임과 동시에 사실 핵심은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불주사 캔들에서 나타났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불주사의 마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자, 상승 이후 금요일 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단순하게 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캔들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흔적을 한 번 더 찾아보자.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이 거래량이 134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자, 바이넥스의 거래량은 현재
3천억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시총이 네. 네, 그러면은 이 불주사 캔들 하나에 들어온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1,200만 주 대비, 지금 1,300만 주 대비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9,600원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종목의 거래된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0억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한 15% 정도에서 한 10% 정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자리가 분명히 수상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명히 수상한 이 불주사 자리에서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숨길 수 없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을 끌어냈을 때, 자, 그러면은 화요일 메이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겠죠. 네, 바로 시가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시가 대비 벌써 이 6% 출발 대비 네. 시가 6% 출발 대비 현재 마감이 15%로 마감 상승을 고점을 찍었다가 마감은 현재 마이너스 4%로 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봤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9% 정도의 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하루 만에.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전일 또 한 번에 이 들어온 불주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효력이 남아 있었는지 전일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을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네. 전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또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장중에 한 15% 가까이 급등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불주사 캔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그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한번 분명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네. 그런 관점에서 분명 누군가가 들어온 다음, 누군가가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 윗꼬리를 통해 조정을 거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반등 흐름이 나온다.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불주사 캔들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바이넥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따끈한 불주사 종목으로 새롭게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은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리뷰 종목,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던 종목이죠. 바이넥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바이넥스 최근 한 6개월 만에 역대급 거래량이 월요일에 포착이 돼서 멘토님이 화요일 아침 빠르게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포장해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당일 장중 16%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 날도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첫날에 이제 매도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죠.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대응해야지만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수리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샵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여기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부분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멘토님이 불주사 맞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가져오신 종목은 이 테마가 뭔가 연관이 있나 싶은데 종목명 우선은 SCI 평가 정보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저도 막연하게 좀 신용업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종목을 선별해 주신 이유 물론 또 저희가 차트상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기업 분석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SCI 평가 정보를 가져온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 들어서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신용 평가사들이 네. 굉장히 재미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 내용들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 가치보다 아무래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매출이나 기업의 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다 보니 어느 정도 매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추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뭐 은행주들 상당히 뭐 재미가 없죠,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쵸? 예,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저 PBR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런 한번 시동이 걸리고 있는 타이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다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앞서서 시황 얘기해 주실 때 좀 강조해 주셨던 저희가 지금 딱히 주도 테마도 없고 지수도 좀 흔들릴 때 돈이 몰린 종목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 주도주가 부재인 시장에서 누가나 뚜렷하게 치고 나갈 종목들이 없을 때 그런 종목들이 없을 때는 분명히 이런 개별 테마 그리고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도 정말 사소한 이슈라도 네.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다라고 하면 그 매수세가 몰린 종목들이 그 거래량이 몰린 종목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이게 운수대통 멘토들의 불주사 종목의 핵심입니다. 네. 자, 오늘 밀키트 종목인 SCI 평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 자,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제주은행 그리고 이 전일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저 PBR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 시중은행 진출 전환 기대감으로 본격화의 상한가를 가는 패턴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주, 은행주, 금융주 네.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네. 그런데 전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 뭘까요? 네,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들이 가는데 네.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신용평가사들이 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네. 이제 좀 시동을 걸기 시작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셨나 봐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치고 나가고 있는데 같이 놀던 친구인 이 신용평가사들도 금융주들의 상승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하게 이야기 드린 만큼 이 기업이 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자, 이 부분들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우리가 이 SCI 평가 정보, 뭐 평가 정보, 신용평가사라고 하면 신용평가를 신용 정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 네.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뚜렷하게 투명하게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즈 사이렌 그리고 사이렌 24라는 이런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 인증 받아야 될 때 항상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절차 그리고 본인 인증 서비스 그리고 유수리 멘토도 네. 굉장히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어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비밀번호로 확인할 때 굉장히 이 개인정보 조회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도 뭐 지금 뭐 대출 그리고 상품들도 이제 금융업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인증 서비스, 신용 조회 서비스, 개인 인증 서비스, 개인 정보 조회 이런 시스템을 영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넓게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삶에 연결이 되는 삶에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와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자, 바로 불주사 캔들을 그려냈다. 오. 자,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SCI 평가 정보의 차트에 이 불주사가 숨어져 있었다. 네, 네. 이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을 누가 봐도 뚜렷하게 네. 3,770원 그리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불주사 캔들을 전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냈다. 오, 어제 캔들인 거죠? 네, 바로 전일 종가 기준 네. 이 불주사 캔들의 이 종가 모습이다. 자,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멘토님 저희가 불주사가 이 단순히 윗골이단 양봉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전일 우리가 항상 이 흔적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네. 이 누가 봐도 이 불주사 캔들 중간중간에 이 캔들도 불주사인가? 저 캔들도 불주사야? 이 얘도 캔들은 꼬리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만든 거래량. 흔적을 따라가는 네. 게 맞다.
자, 네. 이 거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사를 넣을 때도 주사기와 바늘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주사기는 요만하지만 몸체는 요만하지만 바늘의 길이가 이렇게 긴 주사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런 주사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주사 바늘과 몸체의 길이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바로 이런 캔들들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불주사 캔들의 가짜와 진짜를 나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주사기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뚜렷하게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모양과 동시에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에 달려 있다. 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풀어보자면 이 SCI 평가 정보라는 기업이 전일 뚜렷한 불주사를 만들어내면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나타났다. 오. 자, 500만 주 이상.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500만 주 정도를 우리가 시가총액 규모로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이 불주사는 하나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몰렸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가총액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주가가 3,500원 정도, 3,700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해봤을 때 네. 거래대금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몰린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CI 평가 정보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자, 그럼 1,000억 대비 200억 정도의 규모가 몰린 불주사 캔들이라고 하면 20% 정도의 거래대금이 단 하루 만에 몰린 불주사 캔들이라고 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이 시기에 신용평가사도 이렇게 불주사 캔들의 패턴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쫓아가야겠죠, 오늘.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SCI 평가 정보는 운수 대통령 윤수리 멘토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자, SCI 평가 정보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과 이 향후 이 가격 대응 전략은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잠시 후에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운수 대통령 멘토들의 이런 마법과 비법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입장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카메라로 스캔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서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 운수 대통령 윤수리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께 오늘 준비해 주셨던 종목 SCI 평가 정보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름에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신용평가사인데요. 최근에 저PBR 관련주들이 한 이틀 연속 우리 시장에서 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정부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보험주, 은행주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은행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저희 신용평가사까지 이런 테마의 흐름에도 맞는 종목 알려주셨고요. 차트상 불주사까지 포착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목요일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2월 1일 목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보합권 내에서 오늘도 혼조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2,49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0.14%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798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거래소 역시 먼저 살펴볼게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250억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우선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240억가량 방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시작하고 있고 기관이 270억 정도 팔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강한 상승 보이는 테마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이닉스인데요. 2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현재 213% 정도 급등세 보이면서 44,000원 선 주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항공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한항공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대한항공 역시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쪽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저희 남은 미국과 EU 쪽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장 10% 넘게 오르면서 1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2%, 1% 정도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나 1.3% 오르면서 22,8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월의 첫 거래일 목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셨던 종목 SCI 평가 정보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들어볼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윤수린 멘토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에도 저희는 불주사 맞은 종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익 채워보셔야겠죠.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SCI 평가 정보 앞서서 기업 분석 내용 들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2% 정도 강세 나타내면서 3,8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앞서 불주사 간략하게 체크해 봤는데 저희 불주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SCI 평가 정보는 어떻게 흘러갈까? 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일봉입니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가 대비 한 2% 정도 벌써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860원 이하 구간부터 시작해 3,800원대 구간은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바닥권에서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다음에 한번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손절가도 좀 넉넉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범위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가격 대응 전략 내에서 한번 손절가 구간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현재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3,600원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손절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3,600원대 구간은 지금 61선 하단선 구간의 지지 구간이기도 하며 자, 불주사 캔들의 상승 탄력이 시작이 되었던 시가 부근에서 이 시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들어왔던 거래량 또한 함께 이탈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3,600원대 구간은 손절 범위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손절가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이 나온 불주사 캔들이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을 때 아주 만일 상승 흐름이 꺾여 나왔을 경우 우리가 이 종목들을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이 매수세가 이탈을 하고 매도세로 반영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관점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종목들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될 수도 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냉철하고 빠른 대응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절가에 대한 범위도 잡아봤으니까 목표가에 대한 범위도 잡아봐야겠죠. 자,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3,980원 구간이다.
자, 3,980원 구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바로 불주사의 윗꼬리 구간입니다. 바로 네. 불주사의 윗꼬리 구간이 3,98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자 1차 목표가가 도달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널널하게 우리가 4,1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2차 구간까지 확대를 시켜봐도 좋다라는 거죠. 자 4,100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로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재 1차 목표가는 3,980원.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100원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최종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우리가 종목들을 항상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끌고 가는 것 또한 전략이다 보니까 바로 이 불주사의 최종 윗꼬리 구간, 즉 저항이 나타났던 이전 고점 구간인 거죠. 네. 자, 저항이 나타났던 이전 고점 구간까지는 최종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종목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CI 평가 정보는 여기까지 이렇게 종목 대응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SCI 평가 정보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차트 분석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현재 3,85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현재 3,800원 선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단기적으로 3,600원, 1차적인 단기 목표는 3,980원, 넘어선다면 저희가 4,100원 선 위로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오늘 시장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봐야겠죠.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실시간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1위에는 우선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제주은행이 올라와 있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들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우리 원격 진료 관련주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컴퓨터가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15% 정도 급등세 지난주 후반쯤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자리에서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저희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 어떻게 다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어요. 네. 자, 그런 움직임이 지금 탄력적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 지금 뭐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비트컴퓨터 지금 현재 대장주인 비트컴퓨터부터 유비케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의 저항 구간을 한번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패턴에서 제가 항상 이 실시간 특징주들을 분석할 때 뭐 최근 들어서 어버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상승 탄력, 이 시가, 이 갭을 만들어냈던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이탈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향후 상승 탄력은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단일가 거래, 위험, 경고,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빠르게 대응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네. 자, 그러면은 비트컴퓨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도 최근 들어서 바닥 6,18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8,600원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34% 정도 구간을 지금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상단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지금 바닥 대비 아직까지 좀 안정적인 범위가 15%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네. 그럼 목표가랑 9,000원 정도라고 바라본다라고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만약에 종목을 지금 현재 대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7,800원대 구간에 지금 이 갭이 발생했던 구간의 손절가를 필수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분명히 이 갭이 반영이 되었던 구간들까지도 한번 이 상승 탄력이 좀 꺾여 나올 수 있다. 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8,000원대 구간부터 7,500원대 구간이에요. 네. 네. 이 구간 사이의 갭을 분명히 메꾸러 갈 수도 있다. 지금 자리에서 꺾여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제가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상승 이후 눌림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다시 한 번 더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자,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비트컴퓨터가 대장주를 잡아보다가 지금 유비케어 같은 종목으로 대장주가 바뀌어 나오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도 유비케어도 숨길 수 없는 불주사 캔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다음에 이전 거래량을 오늘 유비케어가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는 상승 이후 하락으로 꺾여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부분들은 원격으로 관련주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와 같은 이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원격으로 관련주들 내에서 비트컴퓨터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상승, 양봉이 좀 더 강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금일 갭상승 흐름으로 출발했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갭은 동일하게 발생을 했지만 이전에 조정을 더 거쳤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이 이렇게나 힘이 상승 탄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장 초반 특징주들 내에서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까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때 좀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대장주로 움직이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과열 부분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난 화요일에 불주사 캔들이 따끔하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지 여부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제주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주 네. 반도체가 조금 내려온다 싶으니까 제주은행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오늘장 푸른저축은행까지도 15%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니 앞서서 저희 오늘 종목도 신용평가사이면서 저희가 이 은행 금융 쪽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했는데 관련 종목들 뭐 지금이라도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지금 은행주들 내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과연 저 PBR이라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과연 이 부분이 현실화가 가능할까? 굉장히 유수리 멘토는 PBR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PBR이라고 하면 안정성 지표죠. 네. 그 안정성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지 그게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PBR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무차입 경영이라든지 지금 자산 내에서 순자산의 비율이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낮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은 어찌 보면 안정성이 확보가 된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PBR, 주가가 낮다라는 이유로 PBR이 낮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시 지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수리 멘토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서 테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과 같은 은행주들,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PBR이 굉장히 낮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테마성이라고 보면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은행 합병 이슈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시중은행 진출 이슈도 네네.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 움직임이 현재 과열인 건 맞지만 그만한 이유는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쪽을 권유를 드리면서 자, 푸른저축은행이 그런 모멘텀이 좀 옮겨나갔다. 푸른저축은행 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푸른저축은행 한번 장 초반에 강하게 치고 달려나가는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주, 은행주 그리고 다양한 신용평가사까지 이 모멘텀이 이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상승 탄력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높게 떠 있는 종목보다는 그런 패턴 내에서 이미 매수세가 들어오고 불주사 캔들로 매수세가 거래량이 붙어 나온 흔적이 나온 종목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장초반 특징주들 중에서 은행주들까지도 한번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제주은행 저 PBR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할 경우에는 이제 인가를 조금 더 허용을 해주겠다, 쉽게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급등한 가능성이 있고 오늘장 치고 올라오고 있는 푸른저축은행에 관련된 얘기까지 풀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정리하면서
드리면서 여기서 목요일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따끈따끈한 불주사 효과가 남아있는 종목명은 SCI 평가정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신용평가사인데요. 저희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금융주, 은행주 움직임에 한번 편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차트상 불주사 캔들까지 확인됐으니까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따라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